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건축 구조 파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급수급탕은 찬물을 공급하는 거고, 탕은 여러분 뜨거운 것을 공급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 설비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설비 파트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급수 설비입니다. 자, 급수 설비 우리 쉽게 해서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돗물. 이게 급수 설비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급수 설비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물을 보내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걔 이름이 뭐예요? 펌프.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 펌프? 또요. 그냥 펌프라고 했어요? 네? 물펌프? 우리 가장 초창기 여러분 펌프죠? 펌프입니다. 얘는 동력이 뭐예요? 사람입니다. 근데 얘는 힘만 있어 갖고 되는 거 아니죠? 왜요? 나중에 여러분 이쪽으로 쭉 밑에 여러분 저 밑에까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물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그 주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물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물 이름이 뭐였어요? 마중물. 그 마중물을 여기다 부어야 되는 거죠. 부으면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배관에 안에 물을 채우면 여러분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같이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꼭 필요합니다.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전동기가 뭔데요? 전기로 움직일 동자, 전기로 움직이는 기계. 흔히 여러분 이걸 한문으로 자 전동기라고 얘기하지만 영문은 뭐라고 읽냐면 모터라고 있죠. 모터. 자, 문제는 여러분 펌프는 뭐고 전동기는 뭐예요? 펌프는 뭐고 모터는 뭐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펌프는 물을 이송해주는 기계 맞아요. 근데 지 스스로는 못 움직이는 거지. 방금 사진도 여러분 얘는 분명히 펌프 맞다고요. 펌프. 근데 동력이 필요한 거죠. 요거 주거에서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움직여서 자 사람 손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는 거죠. 동력이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게 자꾸 힘들고 간혹가다 요게 미끄러지고 턱조각이 깨지고 그랬죠. 그랬을 텐데 겨울에는 요거 참자고 손잡고 있으면 쫙 달라붙고 옛날에 그랬어요. 하여튼 문제는 얘 대신해서 얘 다음으로 나온 게 뭐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얘 다음으로 나온 거. 얘가 연결돼서 있었죠. 그래서 두 양반들이 기타 치고 나오면서 선전했던 그 펌프, 한일자동펌프. 여러분 한일자동펌프가 얘 다음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일자동펌프는 여러분 뭔가 있지만 그 펌프하고 이 전동기가 같이 혼합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생겼지만 하얀 통에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 안에 보면 펌프하고 전동기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잘 보세요. 얘가 펌프예요. 이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날개와 형태가 있어요. 얘가 이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이 전동기를 같이 붙여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전부 다 펌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체만 펌프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전동기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펌프는 여기 있어요. 얘는 이편 펌프인데 자 여기가 전동기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펌프는 여기 있어요. 얘가 전동기는 모터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거죠. 아셨죠? 이런 형태. 그래서 두 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같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사실은 대부분 펌프가 고장나는 게 아니라 이 전동기가 고장나죠. 그렇습니다. 많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종류를 좀 따져야 돼요. 자, 근데 물은 질이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 수질이라고 하는데
그 수질을 뭘 기준으로 가지고 따지냐면 탄산, 칼슘 가지고 따집니다. 자, 그래서 극연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연수인데 아주 극이야. 자, 근데 이 극연수는요, 멸균수 또는 증류수라고도 합니다. 저거 먹을 수는 있는데 먹잖아요. 그럼 좀 있으면 막 설사난다. 그래서 이 극연수는 그냥만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자, 연수죠. 이 연수가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물이에요. 자, 그래서 보일러 용수에 적당하고, 보일러 용수란 말 뜻은요, 보일러용 물이란 뜻이에요. 다시요. 보일러 용수란 얘기는 뭔 뜻이에요? 보일러에 사용되는 물이란 뜻입니다. 그 물에 가장 적당하고, 보통 수돗물, 자, 강물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럼 빗물은 여러분 연수가 아니에요. 빗물은 여러분 뭐가 돼요? 경수에 해당되는 거죠. 경수, 딱딱한 물입니다. 즉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 지하수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뭐라고요? 경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이 경수는 나중에 조금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스케일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 스케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배관을 갖다가, 오래된 배관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녹이 슬지 않는 플라스틱 관을, 자, 급수관을 여러분 잘라보잖아요. 그러면 요 주변에 하얀 석회질이 단단한 돌처럼 끼는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 스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공통사항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 스케일이 발생이 됐다, 이렇게 스케일이 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얘는요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봐요, 여러분 관이 줄어들었죠. 관이 줄어들었잖아. 근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자, 이 배관에 따뜻한 온수를 전달시켜요. 그래서 이 온수가 밖으로 전달돼야 돼. 그래서 방바닥을 데피거나 아니면 요 바깥에 있는 물을 또 데피는 데 써야 되는데, 요게 스케일이 껴버리면 열의 전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지. 그럼 스케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빠. 또 스케일이 어디에도 낄 수 있냐면, 혹시 여러분 밸브라고 하시나요? 밸브. 이 밸브를 열고 닫으려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 닫은 상태, 아니면 이동을 안 하는,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놔두면 그 자체에서 스케일이 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밸브가 또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또 무리하게 딱 하면 여러분 밸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일이 발생됐다, 스케일이 낀다라고 나오면, 아, 이거 안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근데 물은 이렇게 스케일이 낍니다. 특히 어떤 물에서요? 경수에서 특히 많은 문제점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급수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여러분 물을 어떻게 공급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방식이 네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뭐 장점, 단점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관련된 얘기만 제가 간단히 설명 좀 드릴게요. 아셨죠?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먼저 수도 직결이에요. 자, 그러면 수도관에다 직접 연결해서 쓰겠다는 얘기가 수도 직결식입니다. 자, 그러면 담장이라는 얘기는 밖에 있는 수도관입니다. 아셨죠? 담장이라는 얘기는 우리 집 아니고 우리 집 바깥에요. 그러면 우리 집 바깥에 도로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죠. 혹시 여러분 상수도관 터지면 수압이 어때요? 엄청나게 세죠. 그걸 갖다가 우리 집으로 끌고 들어와요. 배관을 연결해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매탁입니다. 아셨죠? 모터가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계량기, 매탁이. 여러분 계량기가 있어야 나중에 돈을 낼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 혹시 펌프 있어요 없어요? 펌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 수압 가지고 내가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정전됐어요. 물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 근데 단수가 되면 또 바로 안 나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요 절대 고층 건물에는 쓸 수 없어요. 아마 3층 이상은 조금 어려울걸요. 왜요? 안 올라가. 만약에 3층이어도 여러분 1층이나 지하층에서 내가 많이 써버리면 3층에서는 또 물이 쫄쫄쫄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수도 직결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이 가장 좋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물들은 이 급수하는 이 물들은 깨끗한 게 좋아요. 가끔씩 뭐 건더기가 나와야 좋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어디서 고여 있는 상태가 없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방식을 취합니다. 아셨죠? 급수에 오염이 가장 적은 방식이에요. 그 다음 자, 고가수저 방식입니다. 자, 이거 옥상 물탱크 방식. 뭐 이 표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자, 여기는 여러분 뭐 1층, 2층, 3층 있지만 4층, 5층, 6층, 10층, 20층, 3층 상관없습니다. 아시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상수도관에서 물이 들어와요. 자, 물이 들어온 다음에 잘 보세요. 여러분 수수조 뭐예요? 받아서 물을 받아서 저장한다고 해서 뭐라고요? 수수조. 다른 말로 저수조 해도 상관없는 거죠. 수수조나 저수조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펌프 가지고 펌프입니다. 펌프로 이렇게 올려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요 물탱크를 뭐라고요? 고가수조, 옥상 물탱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요 여기서 기울기만 줘서 각 층에 넣어주면 돼요. 여기는 펌프가 필요 없어요. 왜요? 자연 낙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여러분 요즘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아파트에 이 방식을 아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 방식은 정전이 되잖아요. 정전됐어요. 그러면 이 펌프가 작동을 못하죠. 근데 여기 있는 물탱크에 물만큼은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장이 납니다. 고장 나면 뭐가 고장 날까요? 펌프. 그렇지만 여기 있는 물은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량 또 공급이 돼요. 단수가 됐어요. 그럼 단수가 되면 여기 있는 물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얘는 공급이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직 전쟁 중이죠. 휴전이 돼 있는 거지 전쟁이 여러분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 방식을 많이 채택합니다. 이 방식을. 자, 근데 이 방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여기 물탱크 관리하고 여기 물탱크 관리해야 되는 거죠. 자, 더 안 좋은 얘기 좀 할까요? 제가 처음에 건설회사를 들어가요. 근데 그 처음에 건설회사 들어갔는 게 거의 입주할 때 얼마 안 남은 상태예요. 자, 우리 소장님이 나는 그때쯤 처음 가보는 거야, 거기를. 야, 지하실에 가가지고 뭐 좀 건져 갖고 와, 그래. 근데 작업반장하고 같이 가래요. 그래서 반장을 찾아서 무전기를 찾아서 소장님이 저수조에 가서 뭘 좀 건지래요. 도대체 뭘 건지라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조금 있어 좀만 기다려. 근데 막 저기서 물고기 뜨는 채를 이만한 걸 가져온다. 그 후레쉬를 가져오고 도대체 뭘 건지려고 그러지? 떨려떨려 갔다 왔는데 물탱크가 크다 보니까 그 물 한 개 칵 끼어 있어요. 그래서 후레쉬를 딱 비치니까 한참 찾다 보니까 저기서 뭐가 떠 있어. 이만해. 그래서 좀 크다 하고 이제 가봐서 보니까 이거 털털 털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쥐가
그 불어가지고 이렇게 큰 거야. 근데 저기 보니까 이때만에 개 많은 게 있는 거야. 그게 뭐냐, 고양이야. 고양이가 이제 불어가지고 응? 좀 된 것 같아. 막 그냥 너덜너덜해. 그것도 털털. 근데 그걸 건지다가 무거우니까 반짝이 삐끗하면서 붕덕 빠지는 거야. 깊어요. 그거 빠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다행히 올라오길래 그 반장은 이제 산채로 건져줬지. 제가 건져줬어요. 그 물을 쟤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알고는 절대 못 먹는 거죠. 그 물 뭔만 한 줄 아세요? 세차만 했다. 그 물 가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물을 버렸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버렸을까요? 안 버렸을까요? 왜 안 버려요? 그 물값이 어마어마해. 여러분 지하 저수족 하면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그 물 버리고 새로 받으면 물값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럼 여러분 같은 거 버릴까요? 근데 그 물을 여러분들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 근데 분명히 나도 다른 데서 분명히 먹었을 거거든. 근데 내가 지은 데서는 그걸 못 먹는 거야. 이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러분 지하 주차장 가면 요 지하 저수조가 있는데 그 소리가 들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자꾸 뭐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 하냐면 국가에서 야, 안 되겠다. 이거 청소를 자꾸 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6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 의무적으로 청소합니다. 아셨죠? 물탱크 여기를 청소를 다 해요. 그래서 안 하면 벌금 물죠. 페널티 물어요. 그리고 또 청소해야 되고. 그래서 무조건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고가 수저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방식 중에서 오염이 가장 큰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얘기 있죠.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러니까 저장하는 곳이 두 군데 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거죠. 옛날에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안 나온 적도 있었죠. 물에서 냄새 난다고 보니까 거기 올라갔더니 한참 됐어. 왜? TV에 그런 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들어가는 입구를 딱 하나만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희건장치도 해놓고 그렇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요즘. 그래서 자, 요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여러분 정말 막 흙도 들어와 있고 막 그래요. 녹물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 저수조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는 관 자체에서 녹물이 유입돼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 고가수조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고가수조가 있어요. 요게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보면 옥상에 보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고가수조 물탱크실이 있지만 하나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기계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위에 있어야 될까요? 물탱크가 위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 2층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물탱크가 사실은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위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밑에 있고 물탱크가 위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와이어라든지 그게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들으려면 밑에 있는 게 기계실이.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이게 처음에는 제대로 못 만나서 여러분 기계실이 밑에 있고 물탱크가 위에 있었다니까. 그게 자꾸 이제 물탱크가 터져갖고 새고 그러면 또 기계가 망치니까 이제는 또 바꾸는 거죠. 그런 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떤 데는 막 뒤바뀌어 있는 데도 그렇고 그런데 뭐 그건 중요치 않고 자 이런 방식을 여러분 고가 탱크 방식이라는 거. 자 이 방식만은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자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 좀 할 거예요. 이건
급수에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자, 압력 탱크 방식은 자, 저수조가 있어요. 자, 저수조에서 양수기 없어 상관없습니다. 자, 저수조에서 물이 자, 급수관에서 물이 요 저수조에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건물에 여러분 지금 올려줄 거라고 했었죠? 건물에. 근데 이 펌프만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이 펌프가 약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 뭘 하냐면 여러분 압력 탱크를 설치해요. 그러면 압력 탱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이거 조그만 압력 탱크입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펌프. 근데 얘는 펌프가 이 압력 탱크를 여러분 거쳐서 물이 나가게끔 돼 있는데 얘가 큰 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풍선 안에는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가 있죠. 얘는 자 어떤 공간 안에 공기를 계속 밀어넣으니까 이 공기를 여러분 우리가 압축 공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압축이에요? 여러분 풍선 끝에 놓으면 여러분 어때요? 빠져나오는 거죠. 쥐가 알아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얘가 큰 풍선인데 여러분 펌프가 물을 밀을 때 여기 있는 공기를 조금씩 물을 미는 힘으로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펌프만 있을 때와 압력 펌프가 있을 때, 즉 압력 펌프가 있을 때 더 물을 잘 올려보낼 수 있겠죠. 근데 꼭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이 높으면 중간중간에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풍선이 클 때는 거기서 나오는 바람이 그 압력이 세기 때문에 물이 잘 가지만 이게 쓰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풍선이 이만해지면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물의 힘도, 물이 나오는 힘도 분명히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즉 수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수돗물을 쓰다 보면 어쩔 처음에는 물이 꽤 세게 나오다가 조금씩 쫄쫄쫄 나오다가 갑자기 또 세게 나오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 고무 튜브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풍선이야. 이 안에 들어있으면 아셨죠? 그래서 또 다시 자, 이 안에다가 또 공기를 집어넣어서 채우고 그래서 또 급수하는 이런 방식이 압력 탱크 방식입니다. 자, 다음에 탱크 없는 부타 방식. 이걸 다른 말로 펌프 직송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펌프들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게 아니라 세워진 펌프를 씁니다. 이걸 자, 입상 펌프인데, 자, 서 있는 상태의 펌프라고 해서 입상 펌프예요. 이런 펌프들이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 합니다. 여기처럼 여러분 5대가 있고 어떤 데는 3대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4대 있는 데도 있어요. 자, 여기를 보면 1대, 2대, 3대, 4대가 있는데요. 아셨죠? 자, 이 펌프들을 갖다가 교대 운전시켜요. 누가요? 여기 있는 패널이. 이게 패널이 쉽게 해서 우리가 패널이라고 하지만 흔히 해서 여러분 여기 컴퓨터 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물을 공급해줘. 자, 물을 공급해주면 여러분 혹시 물을 적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 한 대만 돌아. 그럼 물을 많이 쓰면 두 번째가 돌고 두 번째도 같이 돌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돌고, 물을 더 많이 쓰면 얘도 돌고 얘도 돌아. 펌프가 많이 돌수록 그만큼 물의 공급량이 많아지는 거죠. 자, 문제는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물 쓸 때, 나 지금 물 써하고 연락하고 써요? 아니면 그냥 써요? 그냥 쓰는 거지. 그럼 얘는 어때요? 그 양을 체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부착하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 또 감지하는 건 누구예요? 요 컴퓨터 장치가. 그래서 이걸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모든 지금 4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설비비가 비싼 방식이 바로 이 탱크 없는 부스 방식, 즉 펌프 직송 방식이 됩니다. 얘가. 자, 근데 이 방식은요, 자, 이렇게 처음에 얘가 일주일 동안 돌아오면 그 다음은 네가 일주일 동안 계속 1번으로 돌고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일주일 가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교대 운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운전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정속 운전 방식과 그 다음에 대수제 운전 방식, 변속 운전 방식, 이런 식으로 자,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중에 그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 이 방식을 특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방식을. 자, 이 방식이 좋은 점, 내가 자, 관리실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컴퓨터로 다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현재 작동되는 펌프가 몇 대고 근데 저수량이 얼마고 전부 다 모니터에 나와 있죠. 그래서 자 관리하는 데 굉장히 편해요. 그 때문에 유지 보수는 상당히 좀 많이 들어요. 급탕입니다. 따뜻한 온수가 여러분 급탕이에요. 여러분 탕자 들어가면 대부분 어때요? 좀 뜨겁죠? 음식에도 탕자 들어간 음식도 좀 뜨겁죠? 자,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여러분 급탕 설비입니다. 찬물은 뭐였어요? 급수 설비였어요. 뜨거운 온수는 뭐라고요? 급탕 설비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여러분 이 급탕 설비 종류를 보면 개별식 있고 중앙식 있고 기타 방식 있는데 자, 기타 방식은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이 대표적인 여러분 태양열 같은 것들이에요. 태양열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여러분 개별식과 중앙식 두 가지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개별식은 즉시 탕비기, 저탕인 탕비기, 기소혼합식 있고 중앙식은 직접 갈식과 간접 갈식. 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러분 즉시는 바로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순간온수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 순간온수기 하면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순간온수기 하면 미용실. 또요, 남자들은 뭐 어디가 생각나요? 여러분 순간온수기가 꼭 미용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댁에 우리 집은 가스 보일러인데 보일러가 있어. 개별 보일러가 있는 집들은요 전부 다 저 순간온수기가 들어가 있어요. 난방 안에도 내가 따뜻한 온수 쪽으로 틀면 어때? 조금 있으면 물이 나오는 거죠. 그게 전부 다 즉시탕비기예요. 순간온수기라고. 별거 아니야. 그게 빨리 머릿속에 들어가면 좋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저탕형이란 말뜻 자체를 이해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런 제목들을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즉시 탕비기 순간온수기는 혹시 저장하는 물탱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얘는 그냥 뜨겁게 하면서 바로 보내줘요. 근데요, 자 보실래요? 저탕이라는 얘기는 뜨겁다는 얘기였죠. 뜨거운 것을 저장하는 형태. 얘는 저장이 안 되는데 얘는 저장이 돼요. 저장이 된 겁니다. 아셨죠? 뜨거운 것을 저장한 다음에 보내주는 형태예요. 기소혼합식은 뭔지 아세요? 기수. 말 타는 사람이 기수 아닙니다. 여기는요, 기체와 물이 혼합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물 안에다가 기체, 즉 수증기를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물 안에 수증기가 들어가면 수증기 있는 열이 찬물에 자 전달돼서 뜨거운 물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기수혼합식이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급탕 설비에서 자 한번 볼까요? 개별식 급탕법의 종류 보면 순간온수기, 즉시탕비기 있죠.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여러분 지금 순간온수기죠. 이게 가스로 하는 타입도 있고 전기로 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보니까 파일럿 번호 있고 그런 거 보니까 이건 아마 가스 순간온수기입니다. 그래서 자, 주로 이런 데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가열온도를 60에서 70도. 어떤 분에 60에서 70도 핵의 온도가 얼마 안 되네. 여러분 우리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탕에 온도가 몇 도인데 열탕이 42도, 43도만 뜨거워 죽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절대 낮은 온도 아닙니다. 자, 다음에 저탕인 탕비기입니다. 여러분 저탕이 뭐였어요? 뜨거운 것을 저장하는 형태. 다시 봐요. 여러분 얘는 안 해봐도 여러분 물통 없죠? 저장하는 물통이 없단 말이에요. 저장해서 보내준 타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요, 요 통 자체가 여러분 저장이 돼요. 그러면 어떤 개념이냐 보실래요? 여기에 여러분 찬물이 유입돼요.
자, 그러니까 보일러가 있어요. 자, 이렇게 통이 있으면 이 안에다 뭘 설치하냐면 여러분 코일을 설치해요. 코일입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 안에서 여러분 여기서 열은 불은 여기서 이루어져요. 아셨죠? 뭘 보내주냐면 온수나 증기 같은 걸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어딜 타고 와요? 여기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물통 안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찬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찬물이 들어있으면 이게 지나가면서 모든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 성질이 있는 거죠. 모든 열은 이래요. 그래서 고온에서 있는 열이 요 찬물 쪽으로 열이 이동된다고요. 이게 계속 순환하면서 다시 찬물은 보일러 들어가서 다시 또 데펴서 와요. 또 데핀 물은 또 다시 또 보일러 요 통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요, 그 물이 항상 어때요? 일정하게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걸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저탕형 탕비기라고 얘기합니다. 통을 해석하면 이렇게, 그래서 코일들이 여러분 있는 거죠. 이게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보일러에. 어떤 경우에 여러분 보일러가 없으면 전기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기로.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물을 데펴서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미용실은요 요런 거 많아요. 여러분 미용실 가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이 순간온수기의 단점이 뭐예요? 온도를 맞추기가 어렵죠. 처음엔 찬물, 그다음 한참 쓰다 보면 이제 딱 알맞네. 근데 한참 더 하다 보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물을 껐다? 물을 끄면 이제 또 어때요? 조금 있으면 물이 따뜻한 물 나오다 이제 또 찬물 나오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요거 쓰는 경우도 많아요. 요거. 몰라서 그렇지. 뒤에 가면요, 이거 뭐 100리터, 200리터, 300리터, 뭐 500리터짜리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는 얘는요, 비등점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끓는 온도가 여러분 비등점입니다. 비등점. 그래서 끓는 빨리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끓는 물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바로 여러분 이 저탄형 탕비기입니다. 자, 다음에 기소혼합식이에요. 자, 기체와 물이 혼합된 거죠. 여기서 기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증기. 수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개념이 되냐면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요 물통이 있어. 자, 물통에다 여러분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는 수증기를 만드는 증기용 보일러예요. 그래서 여기서 코일이 아니라 공급관만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 물 안에다가 여기 수증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가 이 물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열을 물에 전달시키니까 물이 끓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기수혼합식입니다. 자, 이 기수혼합식이 저탄형 탕비기보다 훨씬 더 열 효율이 좋아요. 열 효율. 해석합니다. 쉽게 갈게요. 열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비율. 다시가 열 효율이 뭐라고요? 열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비율. 그러면 열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열을 효과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적게 드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여러분 이 기수혼합식은 방금 본 저탄형 탕비기보다 더 물을 빨리 끓일 수 있어요. 아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끄러워. 시끄럽다고요. 여러분 이거 있죠? 애들이 여러분 빨대 우유 먹다가 빠는 게 아니라 불어버리면 뽀글뽀글 시끄러우니까 엄마가 등짝 때리고 난리죠. 시끄럽다고. 그러지 않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액체 안에 여러분 기체가 되거나 뽀글뽀글 시끄러우니까 그 시끄러운 것을 여러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기포를 만들어. 기포를 만들면 여러분 크게 들어간 것보다 그만큼 소음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걸 여러분 나중에 스팀 사일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자,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배우면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개별식 급탕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식 극단법은 또 두 가지가 또 존재하는데, 자, 여기는 자, 없고, 이제 배관 방식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좀 한번 할까요? 이게 급수든 급탕이든 난방이든 내가 어떤 그 목적물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원하는 곳까지 넣어주려면 직원들이 여러분 혹시 따뜻한 물 좀 줘요. 그러면 바가지로 떠다 줍니까? 다 뭘로 와요? 배관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 배관에는 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꼭 봐야 될 게 여러분 단관식 또는요 순환식을 다른 말로 복관식, 이관식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단관식을 또는 일관식이라고 얘기했죠. 얘들의 특징을 좀 보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 리버스, 리턴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기본적인 나중에 하고, 이거 단관식과 순환식에 대해서 볼까요? 단관식은요 관이 하나야.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따뜻한 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관이 하나란 말이에요. 자, 관이 하나인데 얘는 다시 돌아오는 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얘는요 관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미 차있던 찬물 때문에 따뜻한 물이 쉽게 공급이 못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대표 쓰면 나중에 이 물들이 다 빠져야 비로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은 절대 대규모에서 사용을 못합니다. 소규모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너무나 길어버리면 가다가 또 다 식어버리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지 못하게, 자, 이론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15m 이내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요 단관식, 일관식입니다. 그러면 이관식은 뭐냐? 다른 말로 순환식, 복관식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볼까요? 자, 얘는 여러분 뜨거운 것을 갖다가 제가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 있던 이제 나머지 물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다시 데펴서 또 뜨거운 물로 보내줘. 아셨죠? 그래서 요걸 자 쓰면 자 없어지겠지만 안 쓰면 또 다시 돌아서 또 나와서 또 데피고, 이 방식이 여러분 공급하는 관이 있고 다시 돌아오는 관이 있죠. 관이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크게 보는 거죠. 어떤 분은 야 우리 아파트가 몇 세대인데 100세대인데 그럼 100관식이라고 할래요? 아니, 그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공급하는 메인관이 있고 다시 돌아오는 또 메인관이 있는 거죠. 그 관들, 즉 공급하는 관, 다시 돌아오는 관 2개가 있다 해서 이걸 순환식 또는요 복관식 또는요 이관식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시설계론 중에서 설비 쪽은요 지금 잠깐 볼래요? 보시면 이렇죠. 관의 관, 그 다음에 자 이런 방식들 어때요? 그 다음에 이런 설비, 이런 방식들. 문제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무조건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역할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면서 얘는 1이 들어가면 1이 나오고, 그걸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요. 문제는 이걸 갖다가 단순히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림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이 그 그림 안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지난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트 필기 좀 하시라고요. 제가 2번째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 노트 필기가 여러분 이런 그림도 제가 자세히 그려드릴까요? 간단히 그려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노트에 자 필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그림이 여러분 바뀌는 건 없어요. 거의 다 제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그려주는데 한 번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 그리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방식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끔 돼요. 그럼 뭐가 좋아지냐면 그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특징들이 그 머릿속에 다 들어가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얘는 이러니까 문제가 있고 얘 이러니까 좋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느낀다니까요. 다 외울 거예요? 그림만 보고 딱딱딱딱 얘는 보고 얘는 보고 얘는 보고 얘는 보고 그림이 딱딱딱딱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암기 안 된다고 그랬죠? 전화번호 몇 개 못 외웠잖아. 그걸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설비 쪽에서는요, 되도록이면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나오면 먼저 제목을 해석하세요. 제목 볼까요? 여기에서 즉시 탐비기, 저탕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저탕이 뭐였어요? 뜨거운 것을 저장하는 형태. 기수는 뭐였어요? 물과 수증기가 합쳐진 방식. 그러면 그 그림을 보고 이제 그 글씨를 보고 그림을 또 연상을 해야 되는 거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그 안에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관식, 복관식도 자, 제가 이 그림 말고도 또 다른 그림으로 해서 제가 그려드릴 겁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또 그래서 얘는 단관식이니까 이러니까 단관식이고 이러니까 복관식. 그걸 여러분 뭐 정리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노트 필기해서 그거 노트 필기를 자꾸 보면서 반복적으로 보면 여러분 괜찮을 겁니다. 수업하면 여러분 한 번 했다고 또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때까지 계속해요. 즉 내일 시험 보면 오늘도 제가 하면서 그림 그려드려요. 근데 문제는 막판 됐다고 여러분들이 그리기 싫으니까 안 그려버리는 거지. 저는 그래도 계속 그려드려요. 왜? 어차피 시험장에 갖고 가는 것은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시험장에 가서 저탕 중 저탕형 탐비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러면 저탕형이 뭐였지? 그러면 뜨거운 것을 저장하는 형태니까 물통이 있었고 그 안에다 여러분 물을 집어넣어서 물을 데피는 방식이었지. 그게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빨리빨리 하는 거지. 이걸 외워갖고 절대 여러분 못 맞춥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자,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